전주 막걸리 골목 3대 맛집이라고 하는 용진집, 그리고 서신동 예촌, 여기 뭐 대표격이고, 여기에 또 음식 맛있기로 소문난 이 남도 막걸리, 이렇게 이 세 군데 중에 한번 선택을 하시면은 뭐 그렇게 실패할 확률은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또 이 외의 막걸리 집들도 맛있는 곳들이 분명히 많이 있을 겁니다. 제가 경험을 하지 못했던 곳도 분명히 있을 거고, 경험을 이 정도면 몇 주 전날 먹어야 되는 거야? 한전에 보니까 한 상이야? 6만 5천 원짜리 한전자 포함해서 한전자는 어디서 한 상이 안 보여? 가운데 있어요. 가운데 왼쪽 가운데 남도 한 상? 이게 남자는 사실은 대박인데? 전주 와서 술 못 먹는 여자들 있잖아. 근데 이거는 경험 없이 한전자 먹으면은 안주만 나오잖아. 이렇게 해서 기본만 했을 때는 안 나오는 게 뭐야? 많지? 기본은 이런 거 헷갈리고 이런 거 한 두 개 처음에 나오고 만져도 돼, 오빠? 아니. 화면은 나와. 내가 이렇게 해도 되냐고. 해도 되겠지? 근데 편집이 잘라? 반갑습니다. 전주 마티브입니다. 요즘에 이 먼데이 키즈 가을 한북, 요즘 이 노래에 꽂혀갖고 하루 종일 듣는 것 같아요. 그냥 출근할 때부터 사무실에서 일할 때 그냥 벨소리 하며 뭐 여러가지 다. 지금 이제 4월 20일 때 말일이 다가가고 있고, 5월 초가 되면 전주에서 가장 큰 전주 지역 축제 행사라고 할 수 있는 전주 국제영화제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전주 국제영화제 하면 이제 어느 순간부터 굉장히 유명한 연예인들도 많이 오고, 가끔 보면은 유명한 연예인들이 전주에 내려와서 행사만 하고 가시는 분도 계시지만은, 이게 전주의 음식들을 먹으면서 이제 음식점에 출몰을 했다, 어디 나타났다, 이런 소식들이 막 SNS에 올라오기도 합니다. 근데 이 연예인들이 또 은근히 한 번씩 방문을 하는 데가 전주에서 유명한 곳, 이 막걸리 골목입니다. 막걸리 골목 같은 경우는 전주에서 당연히 한 번쯤은 여행하시는 분들한테 꼭 방문해야 되는 그런 음식점이고요. 전주에 왔는데 뭐 막걸리 골목을 안 들려고 갔다, 특히 1박 2일 여행 중에서는 요거는 정말 전주인으로서, 전주 현지인으로서 굉장히 아쉽게 느껴질 수 있는 그런 대목이고요. 전주 막걸리 골목 하면 가장 대표적인 게 삼천동입니다. 삼천동에 가면 한 15군데 이상, 20군데 그 사이 정도의 막걸리 골목촌이 형성이 돼 있어요. 가장 유명한, 오래된, 방송에도 굉장히 많이 나왔던 용진집이 어찌 보면 대장격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용진집 바로 맞은편에 있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대각선 쪽으로 남도 막걸리, 이 세 군데를 전주 막걸리 골목 3대 맛집이라고 많이 표현을 합니다. 공식력 있는 이런 기관에서 표현을 한 건 아니지만은 뭐 어떤 분들한테는 또 다른 곳일 수도 있긴 하겠죠. 근데 전주 막걸리 골목, 전주 막걸리 하면은 뭐 여기 중에 하나 정도가 괜찮지 않나 싶은 마음이 굉장히 강해요. 오늘 이야기할 전주 막걸리 골목은 일전에 한번 저희 전주 마티브에서 리뷰를 한번 했던 적이 있는 곳입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이게 계절마다, 철이 지날 때마다 음식이 바뀌는 게 눈에 띄게 이렇게 보이는 곳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 방문하고 중간에 한번 또 가기도 했었는데, 그때는 뭐 굳이 뭐 촬영을 뭐 하진 않았고요. 안주나 이런 게 바뀐 게 없었으니까, 얼마 안 됐을 때. 그리고 또 이제 봄이 되고 나니까 안주들이 많이 바뀌어 있더라고요. 해서
친한 동생들하고 한번 막걸리 한 잔 먹으러 간 김에 또 카메라도 한번 켜고 구독자 여러분들한테 또 요런 막걸리, 요런 분위기, 그런 느낌이 난다는 걸 한번 알려드리기 위해서 오늘 영상을 켜고 리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탑승을 시켜도 돼요? 이거 말고 탑승 쉐어 해도 되는 거야? 근데 여기는 어쨌든 이게 기본으로 나오는 거지. 맑은 너는 말 안 하면 맑은 거 원래가 먼저 조금 먹고 그냥 다는 안 되는데 스프도 이런 말도 좀 드려. 한 병. 뭐야? 소주 간병. 이거 있잖아. 이것만 있잖아. 이거다. 하마병. 맛있겠다. 그래, 끓여서 오는 거야. 그리고 또 여기 남도 막걸리 같은 경우는 작년 그 국제영화제 때 그 유명한 연예인들과 스태프들이 한 5테이블 정도가 와서 술을 먹고 이렇게 막 했던 모습들이 기억이 나요. 그래서 막 물론 유명한 배우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술자리고 얼굴도 빨개지고 이런 것 때문에 사진 촬영을 못 해주시는 분들도 계시긴 한데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양해를 구하고 이제 그분들만의 또 시간이 또 필요하기 때문에 방해받지 않게 이쪽 한쪽 구석 테이블에 한 4-5개 잡아갖고 예, 전주 막걸리를 즐기는 스태프분들하고 그 모습을 좀 본 기억이 있는데요. 올해 이 국제영화제 때도 전주 막걸리 골목에는 분명히 연예인들이 올 겁니다. 올 것 같아요. 그 중에서 이제 어디로 갈지는 모르겠지만, 전주에서는 사실 음식 맛있기로 소문난 곳들이 막걸리 골목 중에서 그렇게 많진 않아요. 각자 기준마다 있긴 하겠지만은, 여기 남도 막걸리 같은 경우가 음식에 대한 이 맛, 그리고 주문과 동시에 만들어내는 그런 음식들이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주 현지인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사실 조금 뭐 단골집이 되다 보니까 더 자주 가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외지에서 오시는 분들이 어디를 추천해 주세요라고 하면은 그럴 때는 꼭 이제 제 입맛 기준으로 해서 꼭 여기만 가세요라고 저는 말은 하진 않아요. 우선은 막걸리 골목을 경험하시는 그 여행객들한테는 서신동보다는 삼천동 막걸리 골목으로 가시라고 우선 추천을 해드리고요. 거기서 이제 뭐 인스타라던가 블로그 검색을 많이 하겠죠. 많이 해서 우선 본인이 마음에 드는 데 가장 가야 돼요. 누가 추천한다고 해서 갔다가 맛없으면 괜히 그 사람 핑계대고 하니까 굳이 그럴 필요는 없고, 그냥 가벼운 팁을 드리자면은 우선은 그 가장 딱 가면 보입니다. 삼천동 막걸리 골목을 들어가면 그 용진집, 여기 같은 경우가 줄이 굉장히 많아요. 줄이 많은데 이제 거기 기준으로 이렇게 사거리를 보면은 쫙 이렇게 보여요. 보이다 보니까 본인이 이제 용진집을 한번 기다려서, 여기는 방송도 많이 나왔고 꼭 방송이 많이 나왔다고 해서 맛집은 아니지만 그래도 난 요 정도 여기 한번 기다렸다가 여기를 먹고 싶다 하면 거기 기다려서 드시면 되고요. 아니다, 나는 좀 음식에 대한 요런 거, 막걸리를 많이 먹어도 좋지만
막걸리 나오는 그 안주 푸짐한 음식들 그리고 이런 거 맛에 대한 좀 느낌을 좀 디테일하게 경험해보고 싶다 하시면 저는 남도 막걸리 추천드리고요. 아니다, 난 이런 것 저런 거 모르고 기다리기가 귀찮다, 전주 막걸리는 다 푸짐하게 나오기 때문에 어느 곳을 가도 나는 괜찮을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눈에 보이는 데 가시면 됩니다. 줄 안 서 있는데 기다리기 귀찮은 분들은 정답은 없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또 각자 선택을 해서 가시면 될 것 같고요. 요즘에 전주 삼천동 막걸리 골목의 이 트렌드, 주문 트렌드의 느낌은 정식 메뉴가 주를 이룹니다. 예전에는 전주 막걸리가 기본 한 상 주문하면은 뭐 요즘 기준으로 했을 때 한 25,000원 정도 그럼 막걸리 한 주전자에 그 3병이 들어가는데 요거 하고 기본 안주 뭐 한 20까지 해서 뭐 플러스 마이너스 되겠죠. 요렇게 해서 세팅이 되고 또 추가 안주를 주문을 하면은 뭐 한 2, 3, 4, 5천원 요 정도 선이 되고 또 메인 안주 막 3개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이 전주 막걸리 골목 하면 거기는 뭐 술만 주문하면 안주가 막 공짜로 나오는데 이렇게 이미지가 많이 부각이 돼 있고요. 사실 이런 게 또 맞았고요. 술을 주문하면 안주가 같이 나오는 시스템이었으니까. 근데 이게 장단점이 있어요. 술을 아주 잘 드시는 분들은 그냥 먹고 죽자 달리면 돼요. 막 그러면 저 같은 경우도 남자 4시 가면 막걸리 한 5주전자까지 또 먹기도 하거든요. 그럼 막걸리 한 15병 되니까 어느 정도 충분히 먹을 수 있다고 보고 또 그렇게 먹어요. 그러다 보면은 거의 막 막걸리 안주의 끝판왕까지 나옵니다. 5번째까지 먹으니까 계속 나오는 거예요. 계속. 근데 이제 전주 여행을 하시는 관광객분들이나 여자분들, 술 못 드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그렇게 먹을 수가 없어요. 막걸리는 그냥 다 버립니다. 버리고 이런 거 마지막 안주까지 나오는 거 막 인스타 사진도 찍고 싶고 이런 경험을 하고 싶은데 막상 가보면 이렇게 안 나오는 거야. 물론 이제 그만큼 구매 주문을 안 했기 때문에 안 나오는 게 맞긴 한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걸 약간 보완 하다 보니까 이제 막걸리 정식이라는 게 나왔습니다. 커플 정식하고 막걸리 정식. 막걸리 정식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번에 주문한 것도 막걸리 정식이었는데 요즘에는 여기 갈 때 항상 막걸리 정식을 주문을 합니다. 65,000원 가격에 여기에서 나오는 모든 안주가 싹 나와요. 그리고 거기 플러스 막걸리 한 주전자가 기본으로 나옵니다. 65,000원이라는 가격이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뭐 적은 가격은 아니죠. 근데 전주에 와서 성인 4명이서 한번 드셔보시면은 굉장히 이게 가격이 가성비가 어마어마하구나라는 걸 느껴질 수 있을 겁니다. 술을 못 드시고 이 커플분들 같은 경우는 아마 38,000원인가 3만원대 중후반에 나오는 이 커플 정식을 주문하면 두 분이서 웬만큼 막걸리를 즐기기에는 굉장히 좋을 거예요. 근데 나는 비록 커플이지만 음식을 다 못 먹더라도 정말 이렇게 막걸리의 정말 오리지널 끝판왕 이런 상을 한번 느껴보고 싶다, 이런 거 사진도 찍고 싶고 이런 여행을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그냥 과감하게 65,000원짜리 주문하시는 게 좋습니다. 커플 정식을 먹는 분들이 옆에 남도 정식 65,000원짜리 테이블을 보면 뭐야, 왜 우리 건 안 나와? 왜 우리 건 이 정도밖에 안 내? 요렇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요거 굉장히 조심은 아닌데 이거 오해하시면 안 돼요. 왜냐면 테이블에 저는 막걸리 먹으러 그쪽을 자주 가다 보니까는 더러 그런 얘기들을 많이 들어요. 왜 저기는 저것도 나와요? 우린 안 나오는데? 거기는 알고 봤더니 커플 정식인 거야. 커플 정식은 65,000원 남도 정식, 이 큰 정식에서 몇 가지 메인 안주가 빠집니다. 당연히 가격이 낮으니까 그만큼 빠지겠죠. 그리고 둘이 즐기실 만큼은 충분히 되는데 간혹 가다가 이제 왜 저기는 나와요? 그런 분들도 계시고요. 이 부분들은 확실히 이제 메뉴판을 보시고 주문하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오해하시는 게 막걸리 기본 25,000원짜리 상을 주문을 하면 기본 안주 포함해서 처음에 이렇게 깔리긴 하는데 그 기본 안주로는 절대 이 인스타 사진이라던가 방송 매체에서 봤던 전주 막걸리의 푸짐한 상다리 부러지는 이 느낌을 연출할 수가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전주 막걸리 골목에서 상다리 부러지는 이 푸짐한 안주들을 경험하시려면은
최소 커플 정식, 아니 65,000원짜리 6만원대의 이 남도 정식 메뉴를 주문을 해야 그 정도 나오고요. 이 남도 막걸리가 아니어도 다른 곳들도 많이 있습니다. 뭐 용진집, 곡주마을, 두여인, 뭐 김삿갓,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막걸리 집들을 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끝판왕 메뉴인 그 집들만의 정식 메뉴, 뭐 가족 정식, 남도 정식 이런 것들을 주문을 해야 이렇게 그냥 푸짐한 메뉴들 이런 것들을 경험할 수가 있고요. 물론 이제 음식이 푸짐하다고 해서 모든 메뉴가 다 맛있진 않습니다. 맛있진 않고 얼마만큼 직접 조리하는 메뉴가 많이 나오느냐, 아니면은 그냥 조리를 안 해도 이제 썰어서 나오는 메뉴들도 있어요. 그냥 뭐 해산물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메뉴가 나오느냐, 이런 거에 대한 포인트를 잘 보시면 돼요. 이 블로그라던가 인스타라던가 이런 거로 막걸리 골목 굉장히 많이 보죠. 많이 보는데 푸짐한 사진으로만 확인하시지 마시고 자세히 보시면 그 사진 안에 그 철판으로 된 거 있죠. 철판이라던가 이게 뭐 무침 요런 것들이, 요런 메뉴들이 얼만큼 많이 배치가 되어 있는가, 요런 걸 봐도 사실 이 집이 음식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는 집인가 아닌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 말이 100%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런 막걸리 골목 같은 경우는 음식을 막 20가지 이상씩 내어주기 때문에 이 주방에서 웬만하면 단가를 좀 많이 낮춰야 되고 가볍게 빨리빨리 조리할 수 있는 그런 음식을 내주는 게 맞고, 또 그게 어떻게 보면은 빨리빨리 영업을 하는데 편하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철판에 깔린 요리들, 막 지글지글 익혀야 되는 요리들, 이런 메뉴들이 있는 막걸리 집들은 사실 음식에 대한 신경을 굉장히 많이 쓰는 집입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이 남도 막걸리를 종종 가는 이유가, 여기는 직접 조리하는 메뉴들도 많고, 가끔 보면 이제 찌개 같은 거 탕을 준비해서 아래 이제 불을 켜갖고 이렇게 막 끓여 먹게끔 하는 이런 메뉴까지 또 나와요. 물론 계절마다 조금씩 틀려서 이번에는 그런 메뉴가 나오진 않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만족도가 굉장히 높은 곳입니다. 여기를 누굴 데려가면은 단 한 번도 제가 데려간 지인 중에서는 여기 별로네 뭐 이런 느낌이 없었는데, 솔직히 진짜 여기는 재방문 의사가 있다. 이게 다낭고에 가서 더 나와요. 네, 또 다른 분들의 느낌은 어떤지까지는 제가 뭐 알 수는 없으니까 이런 부분들은 뭐 직접 그냥 경험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나는 뭐 여기보다는 다른 데 괜찮다 하신 분들은 또 거기 가서 경험도 해보고 그런 느낌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전주 막걸리 골목 같은 경우는 사실 모든 테이블이 다 푸짐하고 많이 나오긴 합니다. 많이 나오긴 하고요. 이게 또 이 전주 막걸리 골목의 매력이기도 하고, 또 그걸 또 경험하러 가는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되지만은 음식의 맛에 대한 느낌, 구성 이런 것들을 한번 디테일하게 검색을 해보시고 가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음식을 이제 하나하나 먹기 시작하는데 기본 안주들스러운 것들이 가장 먼저 깔리긴 합니다. 깔리긴 하고, 막걸리는 탁주하고 맑은 막걸리 이 두 종류가 있어요. 맑은 막걸리는 뭐 아시는 분도 아시겠죠. 막걸리를 이제 오랫동안 놔두면 그 막걸리의 그 입자가 가라앉고 그 위에 이 맑은 부분만 남아있는 그것만 이렇게 따라갖고 이제 주시는 건데, 맑은 막걸리라고 해도 아주 투명할 정도로 맑은 막걸리는 아니에요. 밑에 이제 막걸리에 입자가 없는 막걸리를 보시면 되고, 저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맑은 막걸리를 좋아하는데, 같이 온 또 지인 일행들은 막걸리는 탁주지 이런 거 이렇게 먹어야지 해갖고, 저희는 기본으로 나오는 처음 막걸리는 맑은 막걸리를 주문했는데, 먹다 보니까 이제 막걸리를 한 3주전자 이상 먹었던 것 같아요. 추가로 주문한 막걸리는 탁주로 주문했습니다. 주전자 크기를 보면 탁주가 훨씬 더 커요. 모르겠네. 맑은. 왜 맑아? 탁주가 좋네. 탁주가 좋아? 이거 뭐야?
얘는 진짜 시장님 만들어야 원샷이다. 배고픔이 만든 이게 봄이 또 되다 보니까 이 도토리 묵 무침, 그리고 딱 스타트 나왔을 때 이 고등어 구이, 기름 향 솔솔 올라오면서 이 고등어 구이 그 담백하게 먹는 그 맛, 기가 막히고요. 불고기 나열하자면 굉장히 많이, 이거 뭐 어떻게 다 나열을 해 이거. 그리고 중후반쯤 나오는 홍어 삼합, 요거 같은 경우도 돼지고기하고 이 홍어하고 김치하고 이렇게 삼합해갖고 먹는데, 요거는 이제 홍어 덕후들 때는 없어서는 안 될 그런 안주죠. 요거 하고, 그리고 간장게장 비빔밥, 요것도 아주 괜찮습니다. 여기 막걸리 골목은 의외로 공깃밥을 추가로 주문할 수가 없어요. 정 필요하신 분들은 햇반으로 해서 주문을 하는 분들도 보긴 했는데, 메뉴판에도 햇반 추가는 가능하다고 되어 있는데, 따로 공깃밥을 이렇게 주문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다 보니까 공깃밥은 따로 주문이 안 되어 있고요. 대신 이제 막걸리 그 간장게장 비빔밥 요거 나오면은 간장게장이랑 그 양념 비빔밥이 굉장히 수북하게 나옵니다. 요거 이렇게 같이 이렇게 뭉쳐서 먹는 그것도 아주 괜찮고요. 그리고 수족관에 보니까 이 멍게가 굉장히 수육이 그날 들어왔는지 엄청 많더라고요. 이 멍게 또 중간에 나와서 요거 바로 썰어서 주시는. 그리고 이제 전주 막걸리 골목에서 이 해산물들이 종종 나오면, 어떤 데 낙지가 계절에 따라서 산낙지가 나오는 경우도 있고 멍게 나오는 경우도 있고 막 백합 나오는 경우도 있고, 여기 남도 막걸리 같은 경우는 백합탕이 또 기존까지 나왔었는데 지금은 이제 멍게로 시즌이 바꾼 것 같아요. 근데 앞에 이렇게 이 수족관이 있는 또 유일한 막걸리 집이에요. 예전에는 와, 이 막걸리 골목에 수족관이 있네요 라고 한번 여쭤보니까는 또 사장님이 또 음식에 대한 또 요거 또 이게 굉장히 마인드가 강하셔갖고 싱싱하지 않으면 난 내놓지 않겠다. 그러다 보니까는 여기 앞에 수조에 보면 항상 뭐 조개라든가 뭐 이런 해산물류, 어패류도 이런 것들이 수북이 들어 있습니다. 막걸리 골목 돌아다니는 또 보시면 이렇게 보일 거예요. 앞에 수조가 있는 집은 여기 남도 막걸리밖에 없더라고요. 그리고 저희는 먹다 보니까 한 명이 좀 늦게 왔어요. 늦게 왔는데 음식은 어느 정도 남아있긴 했지만, 그래도 이제 먹다 보니까 이 친구가 떡갈비를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떡갈비라던가 이런 메인급 음식들 중에서는 추가로 주문이 가능합니다. 그냥 달라고 하면 이거는 뭐 기본 찬으로 되어 있는 조그만 것들을 그냥 주시긴 하는데, 떡갈비라던가 홍어삼합이라던가 이런 것들은 그냥 달라고는 할 수는 없고요. 따로 별도로 가격표도 나와 있거든요. 이런 것들은 추가로 또 주문이 가능합니다. 거의 주문할 일은 없는데, 아마 같이 시작을 했으면 주문할 일은 없었을 것 같은데, 또 늦게 온 친구가 너무 이렇게 음식을 저희가 먹고 있는 그런 음식들만 접하다 보니까 떡갈비를 좀 좋아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떡갈비를 추가로 하나 더 주문을 해갖고 같이 먹었고요. 역시나 뭐 같이 먹은 일행들 이날 여기는 꼭 와야 돼 이런 말 하면서 계속 먹었던 느낌이 있는데, 올 때마다 좀 실패가 없는 곳이다 보니까 저는 조금은 단골집처럼 오는 그런 막걸리집이 여기 남도 막걸리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그런 막걸리집입니다. 가끔은 용진집도 가고 서신동에 예천도 한 번씩 가고 하곤 하지만, 제 마음속에 전주 막걸리 골목 3대 맛집이라고 하는 용진집, 그리고 서신동 예촌, 여기 뭐 대표격이고, 여기에 또 음식 맛있기로 소문난 이 남도 막걸리, 이렇게 이 세 군데 중에 한번 선택을 하시면은 뭐 그렇게 실패할 확률은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또 이 외의 막걸리 집들도 맛있는 곳들이 분명히 많이 있을 겁니다. 제가 경험을 하지 못했던 곳도 분명히 있을 거고, 경험을 했는데 여기보다 또 더 맛있을 수도 있고요. 이런 부분들은 어느 누구도 이렇게 단정 지을 수 없기 때문에 직접 가서 경험을 해보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주는 거라. 오, 내 좋아하는 거야 이거. 양파 좀 주는 거예요. 풍경이래요, 이게. 손이 일반화가 오, 아니 그게 아니야. 아, 일단 보면 조리가 막 해야 되는 거지. 거기다가 맛이 없는 게 아니야. 와, 난 뭐래. 여기서 올리면 안 되지 오빠. 이게 맛있겠다. 흑마늘이야? 흑마늘. 이걸 좀 진입을 해야겠는데? 아니, 제가 이런 걸 잘 몰라갖고. 얘를 예, 그래. 맛있다. 맛있어. 야, 오빠 이거에 이거 비벼보면 맛있겠다. 멍갈비. 포장마에서 먹었는데 맛있더라. 마지막에 대전에 바로 먹어야 되는데. 다 익고. 만약 오빠 이거 먹다가 맛있어. 추가하려게 되면 어떻게 돼? 이런 거 예를 들자면 어떻게 그러네. 이런 것들 내가 한번 주고. 그러니까 이런 건 주지. 근데 이런 메인 같은 요리는 추가 요금을 받는 거잖아. 오빠 인심 좋네. 이제 전주국제영화제도 시작이 되고 올해 5월 초에 시작이 되면 여기 남도 막걸리 올해는 또 어떤 연예인이 올지 사실 기대가 좀 되기도 하고 궁금하기도 하고 하지만 한번 이번 국제영화제 기간에도 기회가 되면은 이 막걸리 골목에 한번 기웃기웃하면서 어떤 또 톱스타가 또 올지도 모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한번 기대도 해보고 한번 그런 소식이 들려오는지 예의주시하면서 전주국제영화제를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전주 마티브가 리뷰한 전주 막걸리 골목 먹방 이야기 남도 막걸리 이야기였고요. 남도 막걸리에서 정식 메뉴 65,000원짜리 성인 4명이서 아주 제대로 뿌시고 왔던 것 같습니다. 오늘 리뷰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 전주 마티브는 또 다른 영상으로 여러분을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